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기가 좋아요.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제일 공부하기가 좋죠. 시간이 많죠. 여러분 학습 자료실 가서요. 네오스쿨 학습 자료실 가서 289번 거기에 가서 커말 필기 21 상시 03 네 번째 파일이죠. 네 번째 파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은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는데요. 스프레드시트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스프레드시트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봅니다. 그 필기를 열면 항상 힘들어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준비를 해도 이제 따라오는 친구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게. 21번 매크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크로. 21번의 정답은 1번이죠. 네. 그쵸? 이거 나왔던 문제죠? 아닌가? 표시가 돼 있기는. 21번을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진 않아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보통 한 2주간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제 공부를 해야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매크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여기 보면 옵션을 눌렀을 때 이게 옵션을 눌렀을 때 이게 뜨고요. 매크로 기록을 이제 눌렀을 때는 이제 매크로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만일 이제 여기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렇죠? 매크로 기록이라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을 주죠. 맞습니까? 매크로 이름은 특수문자나 공백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매크로 이름은.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엑셀 키보다 우선순위 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매크로의 저장 위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통합 문서가 제일 많이 쓰이고 새 통합 문서는 다른 통합 문서이고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별도의 파일, 그 이름이 뭐냐면 personal.xlsb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매크로 이름을 여기서 매크로 기록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변고장할 때는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제 여기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총점. 어? 여기 총점이라 나오는 이름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 여러분이 함정이 이제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데서 할 수 있죠. 편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성된 매크로는
엑셀 SB에 저장된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빠지지 말고 나와. 너희들까지 빠지면 선생님이 그 배신이야. 나 선생님 마음 아파. 알았지? 그 다음에 설명은 일종의 주석이에요. 근데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매크로는 컨트롤 A를 눌러 실행할 수도 있죠.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각 차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자, 제가 여기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트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추천 삽입해서 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니 삽입해서 추천 차트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 모든 차트가 있는데 차트의 종류를 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는 세로 막대형 세로로 되겠죠? 누적 세로 막대형도 있고요. 3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세로 막대형은 3차원이 있네. 꺾은 선형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의 거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7쪽에 막대형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비교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밑줄 긋고 꺾은 선형 전문가 좋은 쪽을 보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는 데 적합함. 그다음에 그런데 아무튼 꺾은 선형도 지금 3차원이 있죠? 3차원이 있어요. 그다음 원형 거기 줄쳐 보세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하며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갖는다. 맞죠? 네. 근데 원형에도 3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게 원형이 한 개의 계열밖에 못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열을 가질 수 있게 고친 차트가 뭐냐면 도넛형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가로막대형도 3차원이 있죠? 맞습니까? 영역형, 가로막대형 이렇게 됐고 영역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형 줄쳐보면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오케이? 네. 분산형 보겠습니다. 영역형 보면 영역형도 3차원이 있죠? 오케이? 네. 분산형은 3차원이 있을까? 있어요. 있어요. 3차원 분산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분산형 안에 거품형이 있어요. 거품형에 3차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네. 분산형 거의 줄쳐보면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의 그룹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분산형 그럼 XY 좌표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형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내가 물어보면 주식형은 3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형이 없어. 알겠죠? 주식형이 없어. 3차원이 없어. 자, 표면형은 3차원이 있죠? 네. 그다음에 방사형도 3차원이 있죠? 네. 방사형은 3차원이 없어. 네. 방사형은 3차원이 없어. 그러면은 3차원이 없는 건 뭘까요? 주식하고 방사. 주식하고 방사형은 3차원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방사형, 그럼 거기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방사형,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각 계열은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가진다. 표면형,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한다. 거품형, 계열 간의 항목 비교해서 사용하며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다. 그럼 거품형이에요. 잠깐 다시 볼게요. 방사형.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각 계열은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형태의 방사형이다. 표면형. 표면형은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게 표면형이다. 거품형 보면요. 거품형. 거품형은 어디에 있어요? 분산형에 있다는 거 알아요. 알겠죠? 3차원이 아닌 것은 뭐다? 주식형과 방사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 봅니다. 22번. 영역형 차트, 워크시트의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른 변동의 크기, 밑줄 긋고 시간에 따른 변동의 크기를 감지하는 것이 영역형 차트입니다. 주식형 차트,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3차원 차트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도넛형,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에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 비율을 나타낸다. 맞죠? 네. 분산형 차트,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두 개의 숫자 그룹 X를 SI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 이게 이제 분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데 좀 여러분 어려워하요. 의외로 자꾸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8쪽. 자, 48쪽 23번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서식은 무슨 서식이냐? 앞에 주목하세요. 이 서식은 무슨 서식이냐?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음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 5보다 크면 위로 향하는 화살표. 그렇지 않으면 5보다 그쵸? 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죠. 그쵸? 그래서 데이터는 2를 넣었어요. 2는 5보다 큽니까? 아니요, 아니죠. 작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이거 표시가 될 거예요. 먼저는 C2번을 클릭해 보면 데이터는 2로 동일해요. 데이터 2를 넣었는데 얘가 아래쪽 화살표가 나온 건 서식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너 쫓아오고 있니? 오케이? 공허한 메아리 같지? 이 뭔가? 선생님, 근데 그 위고 아니면 아래는 그 세미콜론 안 사용하고 그냥 화살표 쓰지 않죠? 어떤? 그 A 2열에 음. 왜 세미콜론 쓰는 게 있어요? 세미콜론, 그러니까 이거 조건을 향한 서식은요, 이 조건이 맞으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세미콜론 이렇게. 이거 다운표. 다운표? 네, 아니면 그 뭐가? 5보다 크면 그 어. 위로 4평 아니면 아래 4평 아래가 그 아니면 그 세미콜론. 그러니까 조건에 여기 앞에 거 이렇게 할 때는 조건 하나 있고 조건 1, 그 다음에 참이면 세미콜론 거짓이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실제 데이터 2를 썼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조건 3일 때, 세미콜론 거짓일 때. 그러니까 얘는 참일 때가, 거짓일 때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 조건을 향한 서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안 배웠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골뱅이 판매량이라고 하는 서식을 썼어요. 그럼 데이터는 5월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면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5월만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떻게 했더니 판매량이 붙었느냐? 그러면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골뱅이 판매량 쌍따옴표. 그러면요, 이거 자동으로 입력하면은 한 글자씩 쌍따옴표, 판 쌍따옴표, 쌍따옴표, 매 쌍따옴표, 쌍따옴표량 쌍따옴표 이렇게 저절로 바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요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 다음 거. 슬래시를 쓰는 경우는요. 이 슬래시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숫자 서식하고 슬래시를 쓰는 경우는 얘가 분수를 나타내 줍니다. 서식으로. 그럼 1.25죠. 1.25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서식을 썼느냐면요. 1.25 하고 여기도 1.25 넣었죠. 1.25. 1.25 썼는데 그리고 셀 서식에 가보면 C4번에 가서 셀 서식에 보면요.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 근데 물음표는 물음표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숫자를 표현하는데 숫자가 의미 없을 때는 빈 공백을 표현하는 거. 샵은요. 숫자를 표현하는데 숫자가 의미 없을 때는 생략하는 거예요. 0은요. 숫자를 표현하는데 숫자가 의미 없는 폿 0, 뭐 이런 거는요. 샵은요. 샵은요. 숫자를 표현하고 숫자가 의미 없을 때는 생략해버려요. 다시 한번. 자, 물음표는 뭐라 그랬죠? 이거 의미 없을 때는. 공백. 샵은요. 의미 없을 때는 표시하지 않고. 생략. 그러면은 샵 0. 0이 있잖아요. 그렇죠? 0은 의미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0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분수를 표현해 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니까 5분의 4가 그러니까 4분의 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서식을 샵을 썼죠. 그러면 얘가 12 하고 점 찍겠죠. 근데 소수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생략해버려요. 이해했어? 네. 근데 내가 만일 서식에서 이렇게 안 쓰고 샵 점 0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을 썼다면 의미 없는 0이 나타나거든요. 12점. 이해했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여기서 만약 물음표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음표. 공백. 네, 공백이 하나 나타나. 자리에 공백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거. 사실 헷갈리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 그 나온표도 한번 알려주실 이거요? 아니요. 그 물음표 병행학습 아래 물음표 아래. 네. 아, 이거요? 콤마. 콤마? 천 단위 공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1, 2, 3, 4, 5, 6, 천 단위 콤마 표시하잖아요. 그럼 셀 서식에서 천 단위 콤마 표시하려고 그러면, 앞에 거는 뭐 샵으로 바꾸고, 샵, 콤마, 샵 이렇게 써도 돼요. 천 단위 콤마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건 뭐냐면, 샵, 콤마, 샵을 썼더니 샵, 콤마, 샵, 샵, 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나 세 개나 다 클레브님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3단위가 아니면 어떻게? 어? 3단위가 아니면. 천 단위가 아니면은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샵, 콤마, 샵샵 0이 대표적인 건데 천 단위 0 표시하고 만약에 그 숫자가 폿 0이었다. 폿 0이었다면 0을 표현해 주는 게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가 아예 3단위가 아니다. 465다. 엔터를 치면 465입니다. 천 단위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콤마는 그냥 춘단위 모음비. 그렇죠. 천 단위 표현을 천 단위 이상 숫자가 나올 때 천 단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을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유효한 자릿수를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는 0으로 표현한다.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는 공백을 표현한다. 그렇죠? 소수점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 다음에 콤마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숫자에 0을 곱한 후 100을 곱한 후 퍼센트를 붙인다.
골뱅이는 문자 데이터 표시 위치를 지정한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0.25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를 셀 서식으로 잡고 사용자 지정해서 그냥 하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샵 한 다음에 숫자를 다 샵으로 바꿔 그렇죠? 퍼센트 25%.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항상 끝나면 공부해야 됩니다. 알았죠? 공부하면 되고 공부 안 하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데이터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24. 제가 뭘 했냐면 인위적으로 요 7행 있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쳤어요. 셀 병합해서 셀 병합하려면 홈에 가서 병합하고 바운드 맞춤 하죠. 그러면 얘는 정렬이 될까 안 될까를 보는 거야. 정렬이 될까 안 될까. 응? 얘는 정렬이 될까 안 될까. 오케이? 네. 정렬을 여기서 데이터를 여기 블록으로 잡고 데이터에서 정렬, 자, 정렬 기준 지정, 값에 오름차순 있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정렬이 돼야 안 돼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얘는 합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A1 셀인지 A7 셀인지 B7 셀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음. 그래서 얘는 정렬을 못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병합된 것은 정렬이 안 된다. 정답은 요 4번인데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는 경우 병합된 셀들은 맨 아래쪽으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정렬되지 않는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정렬이 되지 않으니까 맨 밑에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과장님이 동대문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송파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남점을 해라라고 했는데 얘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잡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이라고 누릅니다. 정렬이라고 누르고 이렇게 옵션이 아니라 정렬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이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뭐부터 하라 그랬죠? 공대 인정 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송파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남점. 이렇게 하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었어?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 그다음에 이 정렬의 기준은 지점이 될 거고 자, 정렬은 뭘 기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동대문점, 강남, 송파점, 강남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누를 때 잘 보세요. 뚫어져라. 확인. 동대문점이 위로 올라가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의해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색상별로 정렬이 가능하여 글꼴색 또는 셀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가서 같이 쫓아오세요. 정렬 이렇게 주고요. 지정 값이 아니고요. 셀 색, 그랬더니 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선택을 하면 노란색이 먼저 나오겠다. 그러면 노란색 위에 표시고 확인 누르면 노란색 위로 나오거든요. 색별로 우리가 정렬할 수도 있다. 날씨가 조금 강하니까 조금 졸립죠?
색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 갖다 대놓고 선택하에 붙여넣기 해서 행렬 바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얘 정렬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얘는 가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이럴 때 데이터에서 정렬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되죠. J열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렇게 중대 문장, 순서정 관련적으로 한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거 병합해서 안 된 거예요. 병합한 게 들어있어서 안 된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정렬이 되냐면요. 어떻게 돼? 그 열을 빼야 돼. 자, 어떤 열이 있었죠? 이 열 있죠? 이 열을 빼야 돼요. 이 열을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삭제. 병합된 거는 빼든지 밑으로 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얘를 잡고 다시 컨트롤 C 선택하여 붙여넣기 쫓아오고 있니? 행렬 바꿈 행렬 바꿈 그래서 확인을 딱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제 병합된 게 없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 가서 오케이? 정렬 기준 지점 없애서 오름차순 이제 옵션에 보면요.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강남점이 맨 앞에 나오는데 행렬 번호가 지금 지정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버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앞쪽으로 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맞아요.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긋고 색 또는 색의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맞죠? 네. 정렬 옵션에 대해서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선택하여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표에 병합된 셀들 포함된 경우 병합된 셀들은 맨 아래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정렬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워크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 인쇄 위치에 대한 선택할 탭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인쇄를 할 때 인쇄를 해서 페이지 설정을 가봤어요. 페이지 설정 갔는데 여기 페이지가 있고요. 여백이 있고요. 머리글 있고요. 바닥글 있고 시트가 있어요. 맞죠? 근데 메모를 선택할 부분은 메모를 할 거는 어디 있어? 시트에 있죠. 시트에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세 가지가 있다. 시트가 대부분이야. 맞죠? 네.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이거는 하셨어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넘어갑니다. 26번에 여러분 이제 날짜 또 나옵니다. 자,
날짜를 하는 함수가 뭐예요? today. 그렇죠. today. 여러분 공부하고 있어요? 디퍼런스는 성질만 있는데. 스프레드시트 해야 돼요. today. 맞죠? today에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찾아내려고 그러면 뭐를 씌워요? YEAR. 이어 해가지고 씌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상하게 나왔죠? 그러면 당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해요? 셀 서식 가서 일반으로 바꿔줘야 돼요. 셀 서식 가서 그러면 이어 대신에 뭘 해줘야 될까요? once. 그러면 10일. once 대신에 뭘 해줘야 될까요? day.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하면 현재의 날짜는 today인데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건 뭐였죠? equal now. 현재 날짜 시간. 자, 단축키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날짜. 단축키 뭐죠? 컨트롤 세미콜론. 그럼 현재의 시간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여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세트로. 자, 그러면 26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정답이 뭐죠? 2번, 어? 3번. 3번이죠. 먼저 today를 구해서 today에 해당되는 year를 구한 거예요. 알겠죠? 네. 먼저 구하는 게 안쪽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A2부터 A4 영역의 문자열을 A5 셀의 목록으로 표시하여 입력하기 하는 거.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A5에. 자, A2, 3, 4 이렇게 입력이 됐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를 향한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한 번만 더. 다시 A5 해가지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어디 있어요? 키 중에서. 컨트롤 키 오른쪽 컨트롤 키 오른쪽에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되나요? 목록으로 나오게 하는 거. 정답은 뭐죠? 2번.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수행해야 될 작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맞죠? 네. 부분합 28번. 제가 부분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정렬해야 돼요. 정렬부터 해야 돼. 부정.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먼저 합니다. 정렬했죠? 정렬하고 경영학과끼리 모으고 다 모아야 되는 거. 너 빨리 다녀. 너네도 배신할 거야 이거. 지금 몇 명 남아있는 거야 이거. 처음에 열 몇 명이 하고. 데이터에서 어디 가냐면 부분합에 가죠. 첫 번째 부분합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본 인성 교육.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그 다음에 그룹 항목은 정렬한 그거예요. 학과.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기본 인성 교육 훈련의 평균이 나왔죠?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요. 이번에는 평균이 아니라 얘를 합계를 하겠습니다. 합계. 뭐의 합계? 합계의 합계를 해보겠습니다. 합계의 합계. 그럴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평균이 지워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위에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답 2번. 2번.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알겠어요?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9번. 29번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판매량의 평균이 판매량 평균 이상인 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럼 얘를 먼저는 판매량의 평균을 알아야 되겠네요. 판매량의 평균. 판매량의 평균. 그 판매량의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에버리지로 구했어요. C2부터 C8까지. 그렇죠? 판매량 평균 한번 밑에 구해볼까? 지우고. 이퀄 에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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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면 되죠? 바로 닫고 엔터 하면은 85.28이에요. 그러면 85.28보다 큰 거. 자, 얘는 커? 얘는 커요? 예? 아니죠. 얘는 커요? 얘는 음. 크죠? 얘는 커요? 그래서 4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어? 카운트 if로 구하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카운트 if. 자, equal count if. 카운트 if. 카운트 if 공식은 범조예요. 범은 조건의 범위. 그러니까 판매량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범. 이거 중에서 얼마 이상인 거. 크거나 같다. 얼마 이상인 거. 85.28. 85.28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average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 에버리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 요거는 문자야 어떤 변수의 값이야. 문자예요. 네? 문자예요? 변수의 값이에요. 변수. 값이에요. 그 A, B 뭐 이런 문자예요. 아빠는 값이지. 어떤 값이 85점 얼마라는 값이잖아. 근데 이렇게 쌍따옴표 사이에 그냥 넣어줘 버리면은 얘가 문자로 인식을 해요. 변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띄워줘야 돼. 어떻게 띄워줘야 돼? 쌍따옴표 해가지고 쌍따옴표 하고 여기 앰퍼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는 이 쌍따옴표를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붙이는 거야.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85.28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앞에 가로를 한번 열었죠. 큰 가로를 열었으니까 가로를 한번 더 닫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엔터를 쳐주면 4건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한번 해봐요. 자, equal count if 그렇죠? 자, count if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범. 범조라 했죠. 범위는 이 범위죠. 이 범위 중에서 평균보다 큰 거니까. 그치? 자, 조건은 뭐냐면 크거나 같다. 그런데 에버리지를 바로 쓰면 걔가 변수의 값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A, V 이걸로 인식해서 A, V 이걸로 하면 평균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쌍따옴표를 만들어주고 앰퍼샌드로 붙이기 연산을 하는 거예요. 붙이기 연산하고 에버리지 이거는 값으로 들어와 변수의 값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변수의 값으로 들어오려면 양옆에 쌍따옴표를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 한 다음에 이 변수 그러면 얘는 에버리지 AV 이게 아니라
85.285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거보다 큰 거. 그렇죠? 그리고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주면 4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조금 암기할 필요도 있어요. 형식을. 29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안 돼. 안 돼. 너마저 대신하면 채영아 그래, 내일도 와. 나 뭐야? 나 슬퍼. 나 이러면 다음에 반가워 안 할 거야.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놓고는 나 혼자 수업 준비 내가 이거 하려고 수업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다 도망가 버려. 근데 오늘 진짜 심각하긴 해. 심각하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이렇게 적게 나오는 적은 처음이네. 너무 심각한데. 어떡하지? 방과를 하지 말까? 네? 방과를 하지 말까? 아니네요. 선생님 저희는 슬프다. 자, 여기 보면 숫자 1을 이렇게 넣었어요. 같이 해봐요. 숫자 1하고 여기서 만약에 채우기 핸들로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네, 1. 이거 이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1하고 숫자를 증가시키려면 무슨 키를 눌러야 될까요? 컨트롤. 컨트롤 키 눌러야 돼요. 그리고 1하고 3 했어요. 어? 중간에 증가값이 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밑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 줄고. 그렇죠. 1357로 이렇게 돼요. 이제 이거 정리가 돼야 돼. 그럼 내가 1, 3 하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당길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 그래서 1313. 이게 좀 감이 오나요? 감이 와요? 안 와요? 아리똥까리. 아리까리해요. 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해성 1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해성 1, 2, 3, 4. 이거는 문자하고 숫자하고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증가해요. 숫자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문자하고 숫자 있으면 증가해. 그러면 해성 1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 예, 반대야. 컨트롤 항상. 알겠지? 자, 오늘 날짜 하는 컨트롤 세미콜론 눌렀어. 알았죠? 그리고 얘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날짜가 증가. 그렇죠. 날짜가 증거돼요. 그럼 컨트롤 세미콜론 눌렀어.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 복사. 같은 날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2를 이렇게 입력하고 얘를 갖다가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1 이렇게 나올까?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거야. 그치? 월화술도. 1 월화수목 이렇게. 알았죠?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값 한 다음에 여기 당기면 어떻게 될까? 값을 병정 이렇게. 그런데 값 이렇게 하고 내가 물어봅니다. 얘를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걸 알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 네, 1번이에요? 네. 네, 1번이죠. 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설명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되겠죠? 자, 32번. 다음 중, 에?
31번. 31번. 다음 중 인쇄 작업을 위한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쇄할 페이지 순서를 구하기 위해서 행우선, 열우선을 지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 한번 넘어가고. 근데 2번을 보세요. 워크시트에 메모가 삽입되어 있으면 인쇄할 때 기본적으로 메모가 같이 인쇄가 될까 안 될까? 기본은 메모가 인쇄가 안 되는. 기본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시트에 있잖아요. 근데 기본은 없음이고요. 그래서 이 메모가 인쇄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시트 끝. 세 번째는 표시된 대로. 이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각 페이지의 제목으로 반복되는 행위 있으면 인쇄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지요. 어? 네. 그 다음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실행하여 여백을 확인할 수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음, 인쇄할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순서 요것만 내가 설명할게요. 행우선은 뭐냐면 이 페이지가 여러 개로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행우선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열우선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페이지가 넓을 경우에는 이게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행우선은 위 페이지 출력하고 아래 페이지 출력하고 오른쪽에 위에 이렇게 행우선이고 열우선은 이렇게 오른쪽 거 넘어가고 오른쪽 거. 응?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네. 각 행들을 갖다가 출력할 때 위에 행하고 밑에 행하고 얘는 열들을 출력할 때 왼쪽 열 출력하고 오른쪽 열 출력하고 행우선 열우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31번도 A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여러분, 그럼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나오는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치? 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래쪽에 병행학습 쪽을 풀어봐야 돼요. 자, 32번. 이거 나왔던 문제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뭐가 나왔다? 도넛형이 나왔어. 이거 선생님 설명한 거야. 그리고 전체 항목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전체 항목 비율. 각 항목 값들이 항목 합계의 비율이 표시되면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차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차트죠? 차트. 그럼 얘를 이제 레이블 같은 거를 만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여러분 이거 안 해봤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얘를 빼고 얘를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뗄 수도 있어요. 강조하려고. 얘도 뗄 수도 있어요. 그 설명이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차트의 각쪽을 분리하거나 첫 번째 조각각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각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조각각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오케이? 오케이? 네. 쪼개진 요소를 이렇게 벌리면요. 더 쪼개져요. 더 멀어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각을 할 수도 있고. 다 봤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형 차트에 대한 거. A. 많이 나오는 거죠. B도 보여주세요.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봐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자주 나오는데 이름은 절대 참조. 이름이 절대 참조.
절대참은 딸라딸라인 거죠. 이름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름으로 영역을 잡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지점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어. 이름을 줬지. 음,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입고 이렇게 줬어. 어? 그다음 여기 이렇게 잡고 출고 이렇게 줬어. 맞죠? 그럼 내가 입고하고 출고를 다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입고하고 출고를 다 더한다 그러면 equal sum 해서 sum에서 맞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할 거 아니야. 그치? 입고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얘를 갖다 밑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드래그하면 얘가 밑으로 이 영역인데 이 영역으로 하나씩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이름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절대 참조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절대 참조했다라는 얘기는 이 영역이 뭐하고 똑같다? 달러 C, 달러 E, 콜론, 달러 C, 달러 9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으로 준 거는 입고라고 이름을 준 거는 입고라고 이름을 주잖아요. 그럼 얘는 달러 C, 달러 2부터 콜론, 달러 C, 달러 9하고 동일한 거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절대 참조가 된다. 이 이름은 뭐다? 절대 이름은 절대 참조라는 얘기는 얘가 상대적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참견. 안 변한다. 달러한 거랑 똑같다. 선생님 설명 이해가 됐어? 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이름 안 줬어, 이쪽은. 어? 이름 안 줬어. 그러면 예를 들면 equal sum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했어. 이건 상대 참조지. 엔터를 쳤어. 얘를 가지고 밑으로 당겨봐. 당기면요, 값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100으로 나오지. 왜 100으로 나왔을까 보니까 2, 3부터 20까지야. 밑으로 한 칸이 내려온 거. 그렇지. 그렇지만 여기 입고를 해놓고 얘를 갖다가 최후경들로 당긴다고 해서 얘 변하지 않아. 왜? 얘도 입고고 얘도 입고니까. 왜? 절대 참조.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됐니 안 됐니?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름은 절대 참조야. 이름으로 하는 거는. 자,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숫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거나 윗줄 또는 역슬래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합문서에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통합문서에는 동일한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야 돼. 하나의 통합문서 내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봐. 여기에 여기 입고라고 줬잖아. 그치? 이미 입고를 한번 썼지? 다른 시트에 여기 이렇게 해서 입고를 줄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하면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오류가 아니라 나중에 꼬여요. 그럼 이거랑 입고를 딱 쳤더니 일로 넘어가 버리죠. 아까 그 영역을 잡았는데 그 영역을 지정 못하는 거예요. 입고를 눌렀더니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주려고 그러면 굳이 하려고 그러면 뭐야? 얘가 여기서 주면은 아무리 입고를 해도 절로 넘어가 보니까 입고 이 이렇게 해야 돼. 같은 이름을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 여러분 여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숫자를 지정할 수 없다. 반드시 영문자, 한글이나 밑줄 역슬래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통합문서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 이름 정의 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절대 참조다. 그 내용이 이름을 할 때는 뭐다? 절대 참조하죠. 그 다음에 이름은 이것도 나와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최대 250을 될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외우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34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예요. 최대 32개까지 시나리오 지정할 수 있다.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입력된 자료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그룹별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부분합이에요. 이거 부분합이야. 알겠어? 네. 시나리오 한 번만 더 보여줄까, 선생님이? 네. 시나리오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얘를 이름을 잡아줘요. 이거 과목당 수강료 미리 잡아놨어 내가. 얘는 강사료, 얘는 이익학계. 세 가지 이름을 줬어. 그럼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가 변할 때 이익학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시나리오를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이걸 먼저 잡아요. 이 두 개를 잡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제가 이거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냥 여러분 눈으로만 봐요.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해서 만들겠지, 그치? 이미 만들어 놔서 어떻게 만들어 놨냐? 여기 편집 눌러보겠어요. 편집 10% 인상, 변경셀은 얘하고 얘가 변경되는 거야.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과목당 수강료는 10% 이상 된 88,000원. 강사료는 110만 원. 그쵸? 10% 인상분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거 아예 만들어 볼까? 네. 만들어 볼게요. 삭제. 이거 그냥 애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생각이 든다. IT 모르고 막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너무 멘붕이 오겠네. 어떡하지? 근데 엑셀 들은 애들도 많죠. 응? 엑셀 들은 애들은. 그런 애들은 쫓아오겠지. 근데 그런 애들도 다 도망가 버려.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냐, 지금? 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10% 인상 이렇게 합니다. 변경셀은 이 두 가지죠. 맞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과목당 수강료. 그럼 우리가 88,000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아니 수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전 해봤어요. equal 8만 원 플러스 요 값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해요. equal을 먼저 써야 돼요. 그다음 곱하기 0.1. 얘도 equal 한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0.1. 이게 이렇게 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직접 여러분의 값을 넣어도 돼요. 88,000원. 그렇죠? 이만큼을 더한 거야.
10%를 이만큼 잡는 거죠. 그 값 그대로. 됐죠?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죠? 추가. 이해했지? 이거. 이해 못했어? 네.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이거 봐봐. 10% 인상은 이게 원금이잖아. 이게 이거 원금에 0.1을 곱한 거는 인상분이잖아.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지 10% 인상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원금에 10% 인상분을 더해야지 10% 인상분이 되는 거지. 어? 이게 10% 인상이고. 그러면은 이 원금에 또 10% 인상분을 더해야지 10% 인상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 그 다음에 20% 인상. 확인. 그럼 얘는 수식 어떻게 볼 거야? 이거 더하기 곱하기 0점 이제 감이 오나? 네. 더하기 곱하기 0.2 이렇게 써. 이게 20% 인상이에요. 그쵸? 맞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리고 10% 인상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 값이 이렇게 된 거고 20% 인상분 편집 확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편집을 들어가면 이제 수정할 수 있고요. 병합은 뭐에 쓰냐면 현재는 안 쓰는데 시나리오 다른 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하고 병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둬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땐 요약을 눌러서 요약을 누를 때 그냥 요약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우선은 결과 셀은 요거고 한번 요약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 요약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다 만든 다음에 요약에 갔을 때 시나리오 요약 대신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 시나리오 요약은 이렇게 만들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요. 10% 이상일 때는 이렇게, 20% 이상 이렇게. 두 개 다 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 보고서가 아까 그거였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봤어요. 네.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병합은 다른 통합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지정된 시나리오 가져올 수 있다. 오케이? 35번. 3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것만 하면 지루하죠? 빨리 컴퓨터 일반으로. 컴퓨터 일반으로 해야 되겠다. 넘어가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컴퓨터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일반. 54쪽. 다 지루하죠. 뭐. 컴퓨터 일반도 지루하고, 엑셀도 지루하고. 이론은 다 지루해요. 어때요? 빨리 실기로 가고 이론을 실기로 가고 싶다, 나도. 일단. 필기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필기를 개설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다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필기를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알아서 해가지고 몇 번 떨어지고 합격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필기를 제대로 들으면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하면 이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라도. 어? 오케이? 네. 여러분이 보여줘. 그걸 보여줘. 열심히 해서. 스프레드시트가 좀 고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프레드시트가 있기 때문에 응? 무슨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자, 한글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를 할 수 있는 작업을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종류의 작업 표시 장치를 그룹으로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이거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같은 종류가 쭉 떠요. 어? 같은 종류가 다 쭉 떠요. 어? 그리고 예를 들면 아래 한글 뭐죠? 아래 한글 띄었다. 아래 한글도 어디 있죠? 한글을 띄었다. 한글을 띄었어요. 한글을 이렇게 띄었는데 한글도 뜨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한글들이 쫙 뜨는 거예요. 최근랑 뭐. 이 그룹별로 된 거죠. 그쵸? 작업 표시 단추로 그룹별로, 그러니까 아래 한글들, 인터넷 익스플로러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작업 표시를 이동 및 크기를 못하도록 작업 표시를 잠금을 설정할 수 있다. 내가 해볼게요. 잠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작업 표시를 잠금을 해놨어 이미. 그럼 봐봐. 잠금을 해놨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땡겨도 안 땡겨져요. 이쪽으로 안 가요. 근데 잠금을 풀어볼게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업 표시 위아래 막 돌아다녀요. 그쵸? 이게 잠금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를 항상 나타나지 않도록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하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표시 설정 가서 지금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작업 표시줄 끔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숨겨지고 있죠. 숨겨졌죠? 나타나.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저는 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끔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콘 보기 형식과 정렬은요. 아이콘은 이거잖아. 그치? 이걸 여기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정렬하는 거예요. 이름 순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작업 표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어디에 한다? 여기 보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보기와 정렬 기준 지정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한글 윈도우 10의 휴지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해서 완전히 버린 거야. 복원이 될까 안 될까? 휴지통에 들어가면 복원이 되는데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면 복원이 안 돼요. 근데 휴지통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USB 있는 거 있잖아. 지운 거는 USB랑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거는 휴지통에 안 들어가요. 또 휴지통의 크기를 0%로 만들어 놓은 것도 휴지통에 안 들어가요. 이건 내가 여러 번 나왔던 문제야. 그리고 휴지통에 안 들어가게 지우게 하는 단축키도 외워둬야 돼요. 무슨 키죠? 설명했는데. 키를 누르고 딜리트 누르면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바로 완전 식 들어가요. 안 들어요. 네. 이건 완전 삭제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한 번 나왔던 문제는 여러분 또 틀리면 안 돼요. 자, 이거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할 유니코드, 세개 문자를 표현한 코드죠? 몇 비트라고 했어요? 16비트. 16비트는 몇 바이트야? 2바이트. 얘 표현 가능한 건 65,536개예요. 그럼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256개다. 이거 틀렸지? 네. 65,536개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2바이트 쓴다고 했어요. 그럼 16비트죠?
그래서 16비트로 영문자건 한글이건 다 16비트로 표현해요. 오케이? 네. 그리고 한글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KS 완성형과 KS 조합형이 있어요. KS 완성형과 KS 조합형. 그리고 유니코드는 한글만 적당히로 KS 조합형과 완성형을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16비트거든요. 그러면 조합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하고 이렇게 하거나 하던 게 오는데 이렇게 하잖아. 얘를 5비트씩 몇 비트씩 5비트씩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5비트씩 그럼 15비트죠. 한 비트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비트. 뭐 특별한 경우 한 비트를 이게 조합입니다. 근데 완성형은 뭐냐면 아예 가기면은 같은 어떤 16비트로 01. 무슨 말인지 조합을 쓰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기억, 요거하고 이 기억은 같은 거겠네. 그치? 그러면 한글 표현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케이스 완성, 케이스 조합형, 유니코드. 그럼 유니코드는 뭐예요? 유니코드는 세 개 모두 진짜 한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만 케이스 완성, 케이스 조합형은 한글만 표현이지. 16비트. 유니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KS 완성과 KS 조합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만든 거고요. 유니코드 체계대로 만드는데 그 안에 한글을 쓰게 한글 코드 체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류 코드가 앞에 나와요. 한글인지 영문인지 스페인어인지 뭔지. 그러면 거기까지. 그럼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유니코드. 그래서 얘는 뭐냐, 유니코드는요, 조합형도 아니고 완성형도 아니고 한글 코드로 보면 완성형 코드의 조합형 코드를 반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쫙 섞어갖고 만든 거예요. 16비트 완성형 코드예요. 정확히 말하면 완성형 코드라고 말씀고요. 모든 문자는 몇 바이트로 되어 있다? 2바이트. 외우 수업대의 한글화가 쉽다. 완성형과 조합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성형도 아니고 조합형도 아니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제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억 구간을 많이 찾아내는데 단점이죠. 국제 표준 코드, 정보 처리, 정보 변환하고 상입니다. 4번은 3번입니다.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또 나왔던 문제예요. 맞죠? 5번은 뭐예요?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생각을 옳지 않으면 하나의 폴더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파일과 폴더 이름 알아주세요. 255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파일이나 폴더 이름으로 이런 등의 특수 문자나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파일이나 폴더명에는 공백 문자 쓸 수 있어요. 특수 문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못 쓰는 건 뭐냐면 매크로나 이름 못 쓰는 거지 파일이나 폴더 이름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은 파일명하고 확장자로 구성되어 마침표를 이용하여 파일명 확장자를 구분하는 예를 들어 .hwp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자, 한글 윈도우 10에서 설정의 시스템 정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누르고 이 톱니바퀴 누르면 설정이 나오거든요. 여기 윈도우 키에서 톱니바퀴 누르면 설정이 나오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활동의 시스템, 시스템의 정보. 정보에 갔어요. 시스템 정보에 갔더니 처음에 얘가 인텔 프로세서가 있다. 인텔 프로세서 4.2GHz라는 걸 쓰고 있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램이 뭐다.
그다음에 윈도우는 시스템 종류는 6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이 PC 이름도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얘가 윈도우가 윈도우 10이다. 엔터프라이즈로 깔려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스템 종류 확인할 수 있죠? 네. 시스템 종류 아까 64비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윈도우 사양 윈도우 10이라고 나와 있죠? 네. PC 이름 바꾸기도 있죠? 네. 근데 알림 확인 및 설정은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알림 확인 및 설정을 설정해서 아까 여기 시스템에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와서 정보에서 한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알림 및 작업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스템 및 알림 및 작업. 여기서 여러분한테 알림 메시지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할 때 쓰는 거.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그다음에 56쪽. 이거 왠지 굉장히 어려운데 자주 나온 문제라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서 정리해야 돼요. CPU 안에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레지스터의 종류를 여러분 조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을 해독하는 회로입니다. 보호기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입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 번들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가 잠시 기억되는 레지스터입니다. 가상기는 이진수의 덧셈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는 회로입니다. 보수기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같이. 유산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불러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한 명령의 주소를 저장한다. 맞습니다. CPU에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맞죠? 네.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은 건 맞는데 속도는 빨라요. 속도가 뭐가 제일 빠르겠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뭐 캐시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레지스터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캐시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그쵸? 네. 그 사이에 몸이 있고, 그쵸?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계산 결과를 임시, 저장, 주소 세계의 영역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알아요.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8번.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교적 전송거리 셀과 에러율이 낮다. 맞아요. 근거리 통신망 에러율이 낮아요. 반이중 방식의 통신하지 않고요. 전이중 방식의 통신을 합니다. 반이중 방식은요. 뭐예요? 무전기예요. 동방향은 뭐였어요? 라디오. 라디오 같은 거는 여러분 라디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상호 연결한다. 프린터 구조 교육 장치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단위적 방식은 무전기 생성이라는 전이중 방식. 랜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회사, 학교, 연구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의 통신망이라고 해요. 맨이라는 게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이 도시권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랜에서 조금 특정된 게 맨이에요. 맨. 그래서 랜과 웬의 중간 형태로 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도시 전용. 도시 그럼 맨이에요. 그다음에 도시보다 더 큰 거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광대역 통신망. 맨보다 넓은 범위 국가 혹은 대륙 이런 게 맨입니다. 자, 제일 작은 거 랜. 근거리 통신망. 그보다 큰 건 맨. 도시권 통신망. 그보다 큰 건 웬. 광대역 통신망.
근데 이거는 별도 뭐 벤이라는 게 있어요. 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 해성을 빌려서 기존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게 카드 단말. 그러면 카드 단말기 쓸 때 보면요. 통신 사업자 KT하면 KT망을 써요. 근데 카드 단말기 업체가 그 망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지고 카드 정보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밴드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응? 그다음 ISPN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정보통신망, 문자,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화된 하나의 통신에서 전송하는 통신망을 뭐라고 한다? ISPN. 그런데 그중에서 BISPN이라고 있어요. 광역이라는 게 있어요. 광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음성, 고해성도 이런 거 디지털하는 거 이게 BISPN, 즉 ISPN에서 발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중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인 URL. URL 이게 어떻게 쓰냐면요. 처음에 여러분 프로토콜이 뭐냐? 프로토콜. HTTP 같은 게 프로토콜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거든요. HTTP 콜론 슬래시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HTTPS 시큐리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약간 비밀, 보안이 조금 강화된 것이 HTTPS. 그다음에 얘는 호스트 주소죠. 호스트 서버 주소. 그다음에 요거 콜론 80 이게 기본 포트거든요. 근데 얘는 80은 생략되게 돼요. 8080이 쓰기도 하고 다른 포트를 쓰기도 해요. 같은 주소인데 거기 포트를 다른 거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경로 index.html.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포트가 먼저. 어? 포트가 파일보다 먼저. 네, 포트가 파일보다 먼저. 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콜론 80이 생략된 거 항상 있어. 원래는 있는데 여러분 생략된 거예요. 네. 자, 10번.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내가 생략할게요. 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 뭐라고 그랬어요? 번들이에요. 나머지 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메일과 관련성이 적은 프로토콜은 이메일 세 가지 프로토콜 내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니까 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세 가지 뭐 설명했는데 뭘 외우고 있죠? 그렇죠. 세 가지 외우고 있죠. 그건 메일과 관련된 거. 통신이 뭐예요? 그렇죠. 공부하네. 나머지 공부 안 하네. 통신, SMT, 통신, 그러니까 학생, 멀티미디어, 마이. 이게 A라고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표준은 뭐냐? 원격으로, 원격. 그 다음에 FTP는 뭐냐면요? 파일 터치. 그 다음에 고프로라는 게 있어요. 검색. 선생님 처음 봤던 문제인데요? 난 처음 봤던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처음 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 얘기했거든요. 오케이? 맞출 수 있죠? 50,
별도. 윈도우 10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선택한 후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봐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개인 설정 있어. 개인 설정. 개인 설정 들어왔어. 그치? 개인 설정 들어왔더니 먼저는 뭐 배경 있지? 팩 있지? 방금 화면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일하다가 떠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 보기가 실행이 되면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들어오면 잠금 화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테마 있고요. 테마 이런 테마들 예쁜 거 할 수 있고, 글꼴, 시작, 작업 표시 이런 게 이제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닌 것은 뭘까요? 가족 옵션입니다. 가족 옵션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보안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에 있어요. 업데이트 및 보안. 거기서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및 보안. 왜 안 보이지? 이거 봤었는데. 옵션,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 보안. 아, 여기 있다. 이거 갑자기 내가 내 눈에 이게 안 보여. 너무 얘기를 안 해요. 윈도우 보안, 이걸 내 눈에 안 보이지? 왜 이상하고. 윈도우 버를 딱 누르면 여기 가족 옵션이 있어요. 가족 옵션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그 오빠랑 동생들 뭐 게임 중독자들 있고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 온라인에서 어떤 사이트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런 게 가족 옵션. 그럼 그 접근성은 그 몸 불편하신 분. 그렇죠. 접근성 몸 불편한 뭐 생명이라든지 뭐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걸 위한 거고 이 가족 옵션은 그게 아니고 그것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로그인 아이디가 따르고 동생한테 그거 아이디 안 눌러주고 동생은 다른 사용자로 계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못 들어가요. 게임이라는 사이트 못 들어가면 안 돼요. 가족 옵션. 그래서 가족 옵션은 번역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들어가기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안에서 하는 거예요. 윈도우 보안에서. 알겠죠? 그다음 13번은 나왔던 문제예요. 그쵸? 이거 처음 나온 문제 아니죠? 인쇄 방식의 드럼식, 센식, 밴드식은 이거는 충격식 프린터, 라인 프린터에서 레이저 프린터는요, 토너가 있어, 토너. 토너에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해상도가 높으면 복사기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 비충격식이라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드럼식, 체인식, 밴드식은요. 라인 프린터이면서 충격식입니다. 오케이? 자, 14번. 다음 중 컴퓨터 저장 매체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상치 않은 시대가 상황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준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강한 자석 물체를 외장하드 디스크 주위에 놓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컴퓨터 근처에 부서가 갖다 놓치면 이제 지워져 버려요. 치워져요. 그래서 컴퓨터 근처에는 절대 자석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디스크 공사, 조각 모음을 수행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재저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오랜 기간에
기간 내 저장된 데이터 재저장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기간 같은 상관없이 기간 데이터는 그냥 백업 받아가는 너무 사고는. 그다음에 여러분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죠. 게이트는 얘는 이거예요. 근데 있는데 게이트웨이는요 입구예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 있고 B라는 네트워크 있으면 이 사이에 입구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입구예요. 그 설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리피터는 뭐냐면 가다가 신호가 감쇄하든 신호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가장 이번 입구인데 뭐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돼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조금 헷갈리죠, 그렇죠?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고 합니다. 들춰보겠습니다.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NIC 카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하고 네트워크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를 한꺼번에 여러 대 컴퓨터 연결, 한꺼번에 허브예요. 리피터, 디지털 회선 중간에 위치하는 곳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시하는 디지털 신호를 장거리 전송하기 수신하는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주는 것. 브릿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가 브릿지라고 하고요. 자, 이 브릿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또 있어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이에 쓰는 거고요. 그런데 얘 안에 얘를 벗어나는 연결해서 그 최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해 주는 것은 게이트웨이입니다. 라우터는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게 라우터입니다. 16번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로 설명하고 이번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네, 설명 드리는 건 이런 거네. 그래, 칠성 안 보이고. 또 그럴 거야. 아블러도 누르는데 다 알겠어. A를 전환해서 A라는 소는 B를 C를 저장해서 B를 저장해서 E를 저장해서 이렇게 되는 카드를 그래요. 그런데 A를 삭제해서 B를 삭제해서 그러면 이 사이가 어떻게 돼요? A, C, E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네. 삭제하고 삭제. 그리고 나서 F를 깔려고 할 때 어디에 위치해요?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 주가의 공간들은 보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찾을 때 A 찾고 B 찾고 A 찾고 C 찾고 그다음 이 사이에도 검색하고 그래서 F가 있는데 속도가 보여요. B 공간.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 공간을 더 밀어서 A, C, E, F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행위를 뭐라면 디스크 구간 모음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디스크 주광목은 공간 빈대가 공간 빈대를 넣어있는 거 여기 빈 거나 이 뒤에 빈 거는 똑같아.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면 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 뭐냐면 디스크 정리예요.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 필요한 파일을 여러분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알겠지? 디스크 정리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 주니까 이때 이게 뭘까요? 공간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조각난 파일을 모아준다. 맞습니까? 맞죠? USB 플래시 드라이버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 후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여기 맞아요. 디스크 용량이 증가할까요? 아니고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용량을 증가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 그 정리를 해야 된다. 일정을 구성하여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어요.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켜놓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쓰는 저녁 때 걸어놓고 집에 갔다가 보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디스크 정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조금 더 하면 머리 지나겠죠? 메모지 않게 하면. 쉬는 시간이 네. 없어요. 오늘 취해볼게요. 내가 너무 막 달렸지. 근데 머리 지나가지. 내일 나가는 거. 근데 내일은 진짜 필기하는 날이니까 애들 많이 오셔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예. 근데 이때가 방과후 하는 게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방과후가 이때 근데 공부하기는 제일 좋은 시절인데 마음이 뜨고 뭐 이렇게 공부 때문에 붕 떠요. 그래서 슬퍼요. 출석 좀 불러요. 오늘 같은 날도 출석을 불러야 되는 거네. 슬프다. 오늘이 실기죠? 네. 오늘이 실기고 그러면은 이게 자기 송현인가? 송현이지, 그치? 송현아, 너 괜찮아? 그래? 훌륭합니다. 하지 말고 나오시고. 그냥 3학년 선생님 그 체크 안 해도 되죠. 3만 선배 체크 안 해도 되지. 이금비, 권수진, 이시민, 인가을, 김한진, 지민. 3학년은 다 통과 끝났기 때문에 지난주 시험을 봤는데 나올 이유는 없겠죠? 필기 떠셨대요. 땄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한 친구를 땄는데